안녕하십니까. 14주차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에는 우리가 행복한 삶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또 행복한 삶에 이를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방법들은 행복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기,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 또 시련을 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였습니다. 자,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서 즐거움이나 삶의 의미를 찾아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을 수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은 의미 없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데다가 일 이외의 시간까지 우울하고 의미 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루하루를 가슴 뛰면서 살아갈 수는 힘들겠지만 가슴 뛰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주어진 시간과 또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는 우리의 큰 과제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머리를 많이 쓰고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고학력자의 경우에는 주중보다 주말에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데 그 이유는 일이 없으면 공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행복한 하루 보내기. 소유보다 경험을 사기입니다. 교재는 149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소유보다 경험을 사는 것. 소유는 뭐죠? 내가 가지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가지는 거. 소유보다는 경험. 경험은 뭐죠? 상황에 내가 들어가는 거지요. 경험을 사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그 다음 삶에서 긍정적인 경험에 집중하기. 그리고 마음에 건강한 휴식을 주기. 그리고 정신적 방황에서 벗어나기.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자, 소유보다 경험을 사기. 여러분은 소유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방법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쇼핑하러 나가기 전에 과거보다 부유해진 현대인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후에는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때로는 행복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물질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만족하는 법이 없고 끊임없는 갈망에 시달리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또한 갖고 싶은 물건을 본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구가 활성화되며 그 결과 우울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잠깐만 활성화되어도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적 풍요에 쉽게 적응한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수록 비교 대상을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한다. 남보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더 많이. 물질적 풍요가 높을수록 더 많은 비교 대상을 더 상향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질적 풍요는 시간을 행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유보다 경험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교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25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250페이지부터 나옵니다.
250페이지부터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단락부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죠. 여기 강의 자료에는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째, 물건을 사기보다 경험을 추구한다. 시작. 둘째, 돈보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 네, 큰 소리로 합시다. 셋째, 단순한 즐거움보다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경험을 추구한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소리 내보면서 이 본 강의의 인문예술과 감성지능이 거의 막바지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를 이제 머릿속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입으로 한번 외쳐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해볼까요? 자, 소유보다 경험을 사려면 첫째, 물건을 사기보다 경험을 추구하는 겁니다.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쓰면 잠시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기분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친구와 여행 같은 경험에 돈을 쓰게 되면 그것을 통해 삶에 대한 이야기가 구성되기 때문에 행복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러한 경험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즐겁고 다른 사람과 함께해서 즐겁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유보다 경험을 사기 위해서는 물건을 사기보다는 경험을 추구한다였습니다. 자, 두 번째, 돈보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입니다. 자, 돈은 없어지면 다시 벌면 되지만 시간은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1초, 과거 다 지났어요. 자, 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는데 가능한 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것도 경제적 풍요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보다 경험을 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돈보다는 이렇게 하나요? 돈보다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단순한 즐거움보다는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경험을 추구한다입니다. 집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즐거울 수는 있지만 진정한 기쁨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활동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일상성, 긍정적 감정, 깊이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림을 배우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리는 동안 즐겁고 그릴수록 실력이 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즐거운 경험을 계획을 하는 건 어떨까요? 평소에 많이 쓰는 부분은 쉬게 하고 잘 쓰지 않는 부분을 사용해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포함하고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을 찾아보고 일시적 즐거움보다는 진정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경험을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유보다는 경험을 산다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쇼핑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 쇼핑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 어려운 이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같이 살펴봐요. 자, 쇼핑을 통해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을 사면 즐겁습니다. 네, 무엇을 살지 이렇게 가격 검색 비교도 하고 물건들을 막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검색하면서 핸드폰으로 하는 그 자체도 즐겁습니다. 왜? 내가 가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금방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쁨들로 가득 차서 아주
흥분되어 있어요. 이거 뭘 사지? 이러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고 나서 올 때까지 막 기다립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해요. 그렇죠? 물건이 딱 도착했어요. 택배가 왔어요. 너무 반가워요. 택배를 열었어요. 와,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이에요. 가졌어요. 계속 행복한가요? 돈에 비례하나요? 비싼 물건은 오래 가고 싼 물건은 짧게 끝나나요? 자, 쇼핑을 통해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것을 사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쇼핑으로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것으로 낮아진 자기 가치감을 높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가격에 쇼핑을 할수록 내가 낮은 내 가치감이 낮은 거를 그걸로 보상받기 위한 때가 많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쇼핑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전환시켜주지만 사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또 다른 것을 사야 되겠죠? 이번에는 내가 좀 많이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좀 여러 개를 사야 되겠다. 여러 개를 막 샀어요. 그럼 이번 계절에는 이제 옷을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지나거나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때요? 또 스트레스가 받으면 또 사고 싶어집니다. 자, 그래서 쇼핑 중독이라고 하지요. 그 쇼핑은 끊임없는 갈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쇼핑으로 행복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고통을 견디면 언젠가 얻게 될 성공이 미래에 보상이 주어진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과거에는 맞는 말이지만 요즘같이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공의 가치를 과장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선망하도록 유도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미래의 성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성공인지 분명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고 특히 성공이 주는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성공을 가져다 줄 미래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면 삶의 속도를 늦추고 현재 감각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느끼기도 하는데요. 멀티태스킹은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감정을 무디게 만들고 또 무언가에 집중하면 정보 처리를 더 잘할 수 있고 즐거움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그래서 우리가 음악에 집중하면 그 음악의 아름다움을 더 잘 느낄 수 있고 또 친구의 이야기에 집중하면 친구와의 친밀감에 더 잘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려고 할 때 첫째, 자신이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같이 한번 잠시 멈춰볼까요? 잠시 멈추고 눈을 한번 감고 어깨에 힘을 빼고 갈비뼈를 앞으로 보내고 정수리를 하늘로 쭉 잡아당겨 앉아봅시다. 혹은 서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의 초반부에 같이 했었던 심호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으로 갈비뼈를 만져보시고 심호흡을 하면서 여기 뼈가 확장되는 느낌을 가져보십시오. 숨 들이마십니다. 많이.
천천히 내뱉습니다.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내쉬고 하나, 둘, 셋. 한 번 더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내쉬고 눈 뜨시고. 자, 자신이 집중하기를 원하는 현재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소리도 들리고, 그 다음에 눈으로도 보이고요. 또 맛도 느껴지고요. 입에서는 어떤 맛이 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몸에서는 어떤 감각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 일정한 시간 동안 현재의 감각에 집중을 유지하다가 눈을 감고 또 호흡에 집중하다가 서서히 눈을 뜨는,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 활동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좀 더 우리가 편안해졌습니다. 어깨도 이렇게 힘을 좀 빼보십시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삶에서 긍정적인 경험에 집중하기입니다. 인간은 긍정적 경험보다 부정적 경험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부정적인 경험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살았던 이전의 인간이 부정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좋은 일은 금방 잊고 나빴던 일은 더 오래 생각하고 기억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삶에 대한 이런 부정적 태도는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예의 없이 행동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내 말을 혹시 상대방이 상처받진 않았을까?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경험을 내가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내가 긍정적인 경험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같이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경험에 집중하고 감사합니다. 길가의 핀 꽃이나 자기와 같이 점심을 먹는 친구를 그냥 넘기지 않고 긍정적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상대에게 감사하는 거죠. 둘째,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삶의 좋은 부분이 사라졌다고 가정해보고 또 그것에 감사합니다. 만일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또는 만일 내일 누군가 돌아가신다면 이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미 누리고 있는 긍정적인 삶의 부분에 집중하고 감사한다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마음에 건강한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하기 싫은 행동을 하거나 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속돼서 자제력이 소진이 되면 자아고갈이 나타나서 삶의 즐거움도 느끼거나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먹지 못하게 한 집단은 쉽게 풀 수 있었던 퍼즐 문제를 더 일찍 포기한다고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휴식이라는 것은 자제력을 회복시켜서 삶에 대한 즐거움을 높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도록 돕는데,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하는 것에 좀 익숙해져서 조금만 한가해도 지루함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건강한 휴식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첫째, 자연에서 산책을 하면서 잠시라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연과 가까워지는 행동은 생각의 스위치를 잠시 꺼서 뇌가 휴식을 취하게 해주고 신체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숲이 내려다 보이는 병실의 환자가 더 빨리 회복하고 긍정적 감정을 보이는 것의 사례를 보았을 때도 마음의 건강한 휴식은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또 혼자만의 공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무 자극 없는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많은 자극으로 힘든 하루를 보낸 우리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마음 챙김 명상을 하는 것도 마음에 휴식을 주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휴식을 주는 활동.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의 활동을 다양화합니다. 하루 동안 정신을 집중하는 일과 몸을 움직이는 일을 교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서 몸과 마음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가진다. 셋째,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요한 멈춤의 시간을 보낸다. 지금 좀 같이 보내볼까요, 여러분? 지금 잠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감각에 집중하는 그리고 또 고요한 명상의 시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시간 보냈는데도 다시 내가 휴식을 얻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쵸? 자, 그 다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한 5번째 마지막입니다. 정신적 방황에서 벗어나기. 우리가 행복하기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은 정신적인 방황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적인 방황은 우리를 이미 지나간 과거나 일어나지 않는 미래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고, 그거를 후회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어서 행복과 멀어지게 합니다. 정신적 방황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 챙김을 통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것인데, 정신적으로 방황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잠시 멈추어 느리고 깊게 호흡하면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나는 지금 누구에게 실망하고 있구나. 그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그 생각이나 감정은 곧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이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마음 챙김이 정신적 방황을 막을 수 있는 이유는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과 자신을 떼어놓아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돕고, 깊은 호흡이 미주신경을 통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챙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신적 방황으로 인해 행복에서 멀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정신적 방황에서 벗어나는 방법. 첫째, 자신이 정신적 방황에 빠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면 일단 잠시 멈추고 숨을 3번 느리게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시고 내쉬고. 눈을 감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쉬고 눈 뜨시고. 자, 그 다음 마음 챙김으로 정신적 방황에서 벗어나는 방법 둘째. 주의가 내면으로 향하게 되면 정신적 방황으로 인해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는데 이때 그 생각이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 누구 뭐 때문에 뭐가 화가 나 있어. 이름 붙이고 또 이거를 이제 내게 아니라 얘가 이런 게 있네. 라고 거리를 두고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이 자신이 하나가 되는 심적 융합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이건 내가 좀 나와 떨어져 있는 이런 객관적인 감정으로 보고 또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일단 컨디션이 되는 거죠. 마음 챙김으로 인해. 그리고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과 거리를 두더라도 금방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다시 떠오를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이름을 붙이고 또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서서히 가라앉힙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신적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